만약에 여러분이 운영하는 회사의 가장 큰 거래처가 갑자기 가격을 확 깎아달라고 하면 어떡하시겠어요? 거절하긴 어렵고 받아들이자니 손해가 막심하고. 자, 오늘 바로 이 문제, 실제 있었던 법정 싸움을 통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거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꼭 아셔야 할 내용이에요. 자, 이야기의 주인공은요, 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 사장님입니다. 이분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유기농 주스를 만들었는데 드디어 전국에 매장이 쫙 깔린 대형마트, 메가마트에 납품 계약을 따낸 거예요. 와, 이제 우리 회사 주스도 전국구 브랜드가 되는구나. 정말 꿈만 같았겠죠. 그런데 그 달콤한 꿈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. 딱 1년 뒤였어요. 메가마트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. 우리가 할인 행사를 했으니까 이미 납품받았던 물건 값에서 20% 깎아서 줄게요. 아니, 잠깐만요. 이미 다 팔고 납품까지 끝난 물건 값을 일방적으로 깎겠다니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. 아니, 이렇게 황당한 요구를 왜 거절하지 못했을까요? 이유가 있었습니다.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. 회사 전체 매출의 무려 80%가 바로 이 메가마트 딱 한 곳에서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이 계약이 끊긴다는 건 그냥 회사가 망한다는 소리랑 똑같은 거죠. 정말 목숨줄을 쥐고 있었던 겁니다. 그래서 김 사장님이 항의라도 해보려고 했더니 돌아온 대답은 정말 등골이 오싹할 정도였습니다. 아, 사장님, 우리 매장에서 물건 다 빼고 싶으신가 보네요. 밖에 저희랑 거래하고 싶어서 줄 선 업체들이 널렸는데, 와, 이건 뭐 거의 협박이죠. 결국 김 사장님은 눈물을 머금고 이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요. 이때부터 팔면 팔수록 오히려 손해만 보는 그런 끔찍한 악순환에 빠지게 된 겁니다. 자, 이렇게 계속 손해만 보니까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.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김 사장님. 안타깝게도 그 분노의 방향을 좀 잘못 잡기 시작합니다. 진짜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화살을 돌리게 된 거죠.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죠. 하필이면 이 시기에 근처에 경쟁업체 공장에 딱 들어선 거예요. 관할구청에서 허가를 내준 거죠. 이제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오른 김 사장님은 네, 영업권을 침해했다면서 이 경쟁업체에 공장 허가를 내준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버립니다.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아주 냉정했습니다. 법원은 이렇게 본 거예요. 경쟁업체가 생긴 건 안타깝지만 그게 김 사장님의 법적인 권리를 직접 침해한 건 아닙니다. 그건 그냥 자유시장 경제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합법적인 경쟁의 결과일 뿐입니다. 라고요. 이걸 좀 어려운 법률 용어로 반사적 불이익이라고 하는데요. 쉽게 말해 법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피해가 아니라는 뜻이죠. 자, 이렇게 첫 번째 소송에서 지고 나서야 김 사장님은 드디어 깨달은 겁니다. 아, 내가 싸워야 할 상대는 구청이 아니었구나. 내 문제를 만든 진짜 원흉, 바로 메가마트였구나. 그래서 그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이번에는 메가마트의 부당행위를 걸고 넘어지면서 새로운 소송을 시작합니다. 그랬더니 메가마트가 뭐라고 방어했는지 아세요? 아주 뻔뻔했습니다. 아니, 저희가 뭐 시장을 독점하는 대기업도 아니고요. 김 사장님도 다른 데다 물건 팔 수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한테 무슨 우월적 지위 같은 건 없습니다. 한마디로 우리는 갑이 아니니까 갑질도 아니라 딱 이렇게 나온 거죠. 자, 이제부터가 이 길고 힘든 싸움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. 모두가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글쎄, 대법원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김 사장님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. 와, 정말 통쾌한 역전승이죠? 도대체 어떻게 이런 판결이 가능했을까요? 이 역전 드라마를 만든 결정적인 열쇠, 2가지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. 그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상대적 우월성이라는 개념입니다. 이게 정말 중요해요. 법원은요, 메가마트가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서 1등이냐 아니냐 이런 걸 본 게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 딱 2회사, 그러니까 김 사장님 회사와 메가마트, 이 둘 사이의 힘의 균형을 본 겁니다. 이 둘의 관계 안에서 한쪽이 다른 한쪽에 생사 여탈권을 줄 만큼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느냐? 바로 이걸 따져본 거죠. 그리고 김 사장님의 사례가 바로 여기에 딱 들어맞았던 겁니다.
생각해보세요. 매출의 80%를 한 곳에 의존하고 있는데 메가마트는 김 사장님 회사에게 그야말로 절대값일 수밖에 없잖아요. 법원이 바로 이 점을 정확하게 짚어내면서 메가마트는 김 사장님과의 관계에서 상대적 우월성을 가진 것이 맞다라고 명확하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. 자, 이제 김 사장님의 승리를 만든 두 번째 결정적인 열쇠를 공개합니다.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는데요. 바로 입증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아주 획기적인 판단이었습니다.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. 보통 소송에서는 제가 피해를 봤어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, 즉 피해자가 모든 증거를 다 찾아서 불법이라는 걸 증명해야 해요. 그런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걸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겁니다. 힘이 약한 김 사장님이 아니라 힘이 센 쪽, 즉 메가마트가 우리가 가격을 깎은 데에는 아주 정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라고 한 거죠. 왜냐? 생각해 보세요. 작은 납품업체가 어떻게 거대 기업의 내부 자료를 뒤져서 부당함을 증명하겠어요?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. 법원이 이 현실을 인정한 겁니다. 자, 이렇게 길고 힘들었던 법정 싸움이 끝났습니다. 그럼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, 또 여러분은 어떤 실질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? 내 사업을 지키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행동 규칙, 지금부터 딱 정리해 드릴게요. 첫째, 상대적 우월성을 꼭 기억하세요. 상대방이 무슨 재벌 그룹이 아니더라도 딱 한 군데의 거래처가 내 사업에 목숨줄을 쥐고 있다면 그게 바로 법이 말하는 힘이 센 쪽, 즉 갑이 될 수 있습니다. 둘째, 모든 요구는 무조건 기록으로 남기세요. 이메일, 문자 메시지, 통화 녹음, 뭐든지 좋습니다.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하면 끝이에요. 증거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 셋째, 싸움의 상대를 헷갈리지 마세요. 괜히 엉뚱한데 힘대지 말고 나에게 부당한 거래를 강요한 바로 그 당사자를 정확히 겨냥해야 합니다. 김 사장님의 이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지금 맺고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관계, 과연 공정하다고 자신할 수 있으신가요?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,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동료가 있다면 꼭 함께 나눠보시길 바랍니다.